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본을 미리 좀 짜왔었는데요. 이걸 녹화를 하게 하면 보통 대본을 어느 정도 보는 편인데, 네, 대본을 놔두고 왔습니다. 아, 참 황당한 상황이죠. 요즘 좀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들에게 진로를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크게 네 가지예요. 보게 되면, 자, 오늘은 조금 노잼입니다. 노잼이에요. 예, 취업과 진학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취업 맞춤반, 그 다음 대학 진학, 그 다음 기타 설명이 있는데, 요거는 네, 사실상 네, 생략을 좀 할게요. 네, 하다 보니까 안 하는 게 더 맞다고 싶어서 안 하겠습니다. 예, 자, 우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영어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뜻이 아십니까? 자, 이제 뭐 이때까지 뭐 수업을 할 때 뭐 난 죽음을 택하겠다 이런 예능적인 내용이 아니라 조금 다큐적인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예, 저도 나름 가방끈이 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게 뭐 철학적으로 따지면 1950년 이후에 나온 철학인데요. 예, 그 전체주의 국가에서 이제 개인의 삶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바뀐 겁니다. 자,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취지를 찾아보게 되면 직업교육이라는 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학교를 오고 싶어서 온 학생들도 있지만 아닌 학생들이 많다 이거죠. 실제로 나는 대학 가고 싶었는데 근데 나는 성적이 안 돼서 인문계를 못 가네? 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어, 뭐 성적이 또 애매해서 내가 인문계랑 특성화고등학교 성적이 애매한데 인문계로 가면 꼴찌를 하는데 특성화고 가면 1등을 해서 대학을 간다는 학생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취업을 하고 싶어서 온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취업만 보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이제 고등학교 정도 올라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건지 취업을 할 건지 확실히 정해야 돼요. 네, 확실하지 않다면 그 두 개에 맞춰서 네, 그 두 개에 맞춰서 스펙을 쌓아야겠죠. 어째 보면 특성화 고등학교의 최고 장점은 취업을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단점으로 말하자면 사회생활이 그 정도로 빨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남자 대졸자 기준으로 대졸자들의 평균 취업 연령은 28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언론을 안 찾아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취업할 때만 하더라도 27은 네, 늦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취업을 바로 하게 되면 네, 20살에 나갑니다. 20살도 아니죠. 현장 실습을 통해서 만약 조기 취업을 나가게 된다면 19살에 나갑니다. 그러면 네, 몇 년을 앞서가는 겁니까? 네, 8년을 앞서서 여러분들은 진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 인생은 요즘 100살 인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네, 일단 진로를 첫 번째 선택하는 시간은 크게 안 남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자 네, 취업과 진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까 해요. 자, 취업과 진학이라고 하는 것은 네,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정한 직업을 잡아서 직장에 나가는 것이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도 잘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네, 면접을, 네, 보기 때문이죠.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빨간색 쓰기 면접을 볼 때, 뭐를 봅니까? 그렇죠. 생활 기록부를, 네,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결이 안 좋으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신나게 놀았어. 그냥 진짜 막장 태클을 탄 거지. 선생님들 약 올리게 1교시 중간에 뭐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학교를 안 들어오고 PC방 하고 이러다가 그 담임 선생님이 착해서 아니면 그 선생님들이 어째 어째 해서 3학년까지 왔는데 이래 되면 이제 대학이든 취업이든 대책이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네, 이런 말 있죠? 인강보라고. 예.
다 인과응보를 받게 됩니다. 고3 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져요. 근데 취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면접을 잘 보게 되거나 고3 때 이제 생활을 이제 개선해가는 고2, 고3 때 천천히 개선해가는 것을 보이게 되면 네, 어느 정도 네, 커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준비는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제가 금연가에 있다가 산업설비과로 오게 됐는데 금연가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은 자격증을 총 4개 따가지고 왔습니다.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밀림기능사, 금연기능사 이렇게 4개를 따고 나갔는데 어, 강원도에 있는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자격증 취득률이 낮습니다. 낮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다른 전공을 하고 싶은데 다른 전공을 못 갔어요. 그러면 다른 전공 자격증을 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근데 그게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도 여러 개를 좀 많이 획득하는 게 좋은데 그러질 않아요. 일단 여러분들은 네,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잠을 자게 되죠. 잠을 자고 4시 반부터 여러분들의 활동 시간이에요. 왜? PC방에 가서 롤, 오버워치, 롤토체스 그 다음에 배틀그라운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10시에 끝나요. 10시에 끝나고 집에 가면 좋은데 꼭 친구들을 만나 놀이터나 어디서 그러면서 갑자기 인생의 쓴 이야기를 하면서 뜬금없이 학생이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합니다. 네, 지금 방송이라서 제가 언어를 순화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 만약 방송이 아니었으면 거의 욕이란 욕이 남발을 했을 정도의 짓을 하죠. 그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격증이 가면 갈수록 취득률이 떨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여러분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때까지 담임을 하면서 느낀 건데 어, 자격증 따려고 공부는 해. 근데 나는 중학교 때 3학년 그러니까 나는 이때까지 15년을 살면서 인생에 공부란 걸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책상에 앉아 있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잠을 자야 돼.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네 용접 시험을 8번까지 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8번이면 응시료만 10만 원인데 필기 시험 8번 떨어진 학생들도 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습관이 좀 들어야 앞으로의 공부하는 게 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준비를 하더라도 일단 시험을 신청하고 하는 걸 좀 추천을 하는데 지금 고3은 이제 사실상 다 끝나가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 고1, 2는 좀 자격증 취득에 신경을 좀 쓰는 게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학인데 진학 부분에 있어서는 학문의 길에 나아가서 배우고 상급 학교에 가고 진학하기 위한 준비 과정은 역시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취업과 진학은 준비하는 게 그렇게 멀진 않다. 여기서 학교 생활을 하고 내신 관리를 하는데 어느 모 학교는 우리 학교 성적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느 모 학교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학교명을 거론하면 사실 적시 명시에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거는 실제 대학 입시 담당자로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팩트로 논리정연하게 말할 수가 있으나 이거를 대학명을 밝히게 되면 제가 고소를 당해서 철컹철컹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은 못하겠는데 성적을 인정 안 하고 자격증 숫자로 파악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상위권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관리도 하지만 여기 실제로 자격증 관리도 들어가요. 그리고 취업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좋은 회사는 여러분들이 면접 쳐러 가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성적도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취업과 진학에 있어서 크게 스펙은 멀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취업 맞춤반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취업 맞춤반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취업부에 있다 보니까 회사를 선생님이 우선적으로 네, 구합니다. 구해요. 근데 지금 고3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우리 학교는 온라인 수업이 더 잘 되는 희귀한 학교지만 뭐 어쨌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 뉴스를 조금만 보면 아실 겁니다. 일단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주가가 떨어졌다는 말은 경제가 안 좋다는 말이고 경제가 안 좋다는 거는 회사가 안 좋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드립이 나오는 거지. 가정이 망하면 네. 뭐 이런 드립 있잖아요. 네, 그런 드립이 나오는 거죠. 네, 이 말은 즉슨 취업을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매번 취업이 힘들다 하는 거는 네, 제가 숨 쉬는 소리입니다. 네, 그건 뭐냐? 제가 회사 구하기가 귀찮을 뿐이에요. 근데 진짜 올해는 아니에요. 네, 올해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노답입니다. 진짜 인생이. 네, 올해는 진짜 노답이에요. 노답.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취업이 힘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진짜 일단 회사 들어온 것도 적고요. 뭐 어쨌든 저는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노력을 해야 그래도 회사를 여러분들 갈 수 있는 회사를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가 구해지면 여러분들에게 회사를 우선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회사 소개를 하고 나서 그 회사를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면접관 회사를 정해요. 그러면 면접을 실시하고 선생님이 가장 추구하는 거는 회사 취업에 있어서는 신자유주의를 저는 추구합니다. 네, 교육에 있어서 신자유주의를 너무 추구하는 것도 안 되지만 회사 취업에 있어서는 저는 신자유주의를 추구합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리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네, 시장 경제입니다. 시장 경쟁입니다. 아, 갑자기 뜬금없이 경제 이야기 나와서 어렵다고 하죠. 뭐 근본도 없고 하지만 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울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회사를 선택하죠. 회사도 여러분들을 선택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열심히 해서 회사를 여러 개 구하면 여러분들은 회사도 여러 개 갈 수 있고 회사도 여러분들을 선택할 수 있게 이러한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면접을 많이 갈 수 있게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면접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마음에 들었어요. 회사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3자 협약이라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미성년자입니다. 네, 미성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부모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동시에 협약이 되는 거를 3자 협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취업 맞춤반 훈련을 실시합니다. 학기 중에 140시간을 하는데 방학 중이나 학기 중에 시행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학기 중에는 여러분들 수업 끝나는 시간이 4시 40분이다. 그죠? 4시 40분 이후부터 하는데 보통 작년 기준으로 9시 20분에 끝났습니다. 방학 중에는 학교를 네, 8시 반부터 옵니다. 8시 반부터 해서 8시간 하기 때문에 5시 반에 집에 갑니다. 네, 오히려 시간이 더 길죠. 이거를 140시간 동안 실습 또는 이론 수업을 듣고 나가서 취업 맞춤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다 이수를 하게 되면 수업 일수가 3분의 2 지난 지점부터 현장 실습을 8개월 나가는데 취업 맞춤반을 통해서 취업을 나간 학생들은 현장 실습 기간을 일주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취업 맞춤반으로 취업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왜 자꾸 취업 맞춤반 하느냐? 네, 취업 맞춤반의 장점을 크게 네 가지를 말해 볼게요. 첫 번째는 병역 특례가 있습니다. 예, 이게 가장 큽니다. 근데 뭐 사기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할 수 있다면 사기를 칠 수 있겠지만 팩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취업 맞춤반 요즘 취업 업체가 힘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2020 국방개혁 때문에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군인 수도 줍니다. 현역 수가 줄어요. 근데 병역 특례로 자꾸 인원을 많이 빼가면 어떻게 되나요? 네, 현역 수도 줄는데 현역 티어가 그대로다. 아, 병역 특례가 그대로다. 그러면 현역 티어가 더더욱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즘 병역 특례 인원을 대폭 올해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차례가 안 올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장담 못 합니다. 예전에는 2명 나가면 2명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1명 해줍니다.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장담을 못해요. 자, 근데 이걸 떠나서 이제 두 번째는 요거 취업 연계 장려금인데 6개월을 일할 경우 300만 원을 입금을 해주는데 이거는 먼저 입금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개월 전에 나왔다 하면 300만 원을 다시 반납하면 됩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2020년부터는 400만 원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국가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400만 원이 다시 말이 좀 없습니다. 네,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 물음표입니다. 그 다음에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내일 체험 배움 공제는 내일 체험 공제에서 2년형, 3년형이 있는데 2년형은 12만 5천만 원, 3년형은 16만 5천만 원을 월급에서 떼가면 이렇게 돈을 국가에서 네, 반 정도 내서 이렇게 돈을 맞춰준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좋아 보이지만 단점을 말하자면 네, 이게 하는 회사가 있고 안 하는 회사가 있어요. 왜? 회사에서도 자본 부담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회사 있고 안 하는 회사 있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 마음이에요. 이건 저희 보고 강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업 나갔을 때 이걸 한다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건데 이걸 안 한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주세요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이거 안 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겁니다. 너 고소! 이렇게는 못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학 진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네, 여러분들이 가는 대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2년제랑 4년제가 있는데 2년제라고 하면 전문대를 말하는 거겠죠. 요즘은 대학이란 말을 씁니다. 네. 4년제부터는 대학교라고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뭐 그런 질문 하겠죠.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있는 충고나 광고나 아니면 뭐 춘여고나 이런 데에서 대부분 4년제를 가는데 왜 가느냐? 궁금하죠? 왜 가는가? 2년제는 사실상 전문 기술인의 양성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폴리텍 대학도 있겠고, 네, 그리고 한림성신대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로 가는 목적은 가장 간단합니다. 일단 1번, 지금 우리가 산업삽입가잖아요. 용접을 하는데 용접이 안 맞아. 난 도저히 해도 용접에서 대한 소질을 못 느끼겠어. 그래서 전공을 바꾸고 싶어. 폴리텍을 가면 기계과나 이런 데로 지원해서 전공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계 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대학 진학가는 경우나 한림성신대를 가서 뭐 바리스타를 배워보겠습니다 하는 학생들도 덜어 있어요. 네, 작년에 저희 반도 그랬고요. 네, 바리스타로 배워보겠습니다 해서 가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진짜 전문대라도 가래요 해서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문대를 가는데 뭐 많아요. 종류는 뭐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 2년제라고 하는 것은 전문 기술을 양성하는 게 주로 전문대의 역할이고 4년제는 여기에 비해서 조금 다릅니다. 왜 4년제를 사람들이 선호를 하느냐? 네, 좀 지울게요. 네, 왜 4년제를 선호를 할까요? 한번 생각을 잘 해봅시다. 4년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관리직으로 올라갈 때 보통 4년제를 네, 선호를 합니다.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중소기업의 관리직으로 있어 봤는데 관리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을 안 나오면 힘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냉정하게 말해서. 네, 근데 관리직으로 가기 위하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취업을 하기 위해서 관리직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게 4년제입니다. 근데 이 관리직이 요즘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자동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예. 그 AI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 알파고. 예, 이게 나오면서 가면 갈수록 이거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직이 줄어들면 뭐 QA 요즘은 QA, QC가 네, 원래 2년제였는데 4년제로 넘어갔거든요. QA, QC. 그 다음에 뭐 품질, 이게 QA, QC가 품질이죠. 아유, 헛소리 하고 있네요. QA, QC 아니면 뭐 생산 기술, 네, 생산 관리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뭐 회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어 4년제를 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 가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는 대학을 상당히 잘 나와야 됩니다. 네, 선생님은 무슨 대학을 나왔냐? 네, 부산에 있는 이런 대학을 나왔습니다. 동아라는 대학을 나왔는데, 네, 제가 들어갈 때 수능 평균 성적이 2.8등급이었습니다. 여기가 보통 네, 대기업의 마지노선이라고 보는 대학이거든요.
자, 대기업 취업 확률이 한 20% 정도 나옵니다. 자, 20% 정도 나온다는 거는 20%에서 30%, 잘 갈 때는 50%까지 나왔는데, 자, 50%까지, 20에서 50%까지 나온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대기업 같다고 플랜카드를 붙이지 않는 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정도면 네, 대한민국에서 중간 정도 하는, 중상 정도 하는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영어도 해야 되고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예, 개인정보 때문에 제 성적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참고로 대학교 때 공부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근데 공부만 잘했냐? 그게 아니죠. 뭐 이제 대외 활동, 자격증 이것도 다 갖춰졌습니다. 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제 스펙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네, 저는 그 정도로 열심히 살았고 그 다음에 또 알바도 해야 돼요. 학비도 비싸기 때문에 알바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버텨내야만 네, 일단 졸업 후에 취업을 하는데 요즘 취업도 흔히 말하는 문과 계열 있잖아요.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 생각보다 취업 되게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공대에 가서 취업을 하는데 공대에 가서 만약 중소기업을 가게 되면 네, 중소를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중소기업을 가면 실제로 대졸자랑 연봉 차이가 얼마 나느냐? 네, 200만 원 차이 납니다. 처음 신입사원이. 자, 근데 여러분들은 20살 때부터 일을 하고 27살 때 일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네, 7년 동안 얘가 돈 쓴 거랑 시간 쓴 거를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손해죠. 아, 물론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요. 아, 그래도 관리직이 몸이 덜 힘드니까 그래도 관리직이 좋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취업 후진학이나 뭐 대학 진학을 통해서 야간대학 진학을 통해서 관리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중소기업에서는 그렇게 해서 관리직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인정도 받습니다. 왜? 생산직에서 관리직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산직 업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순수하게 관리직으로 온 사람들은 생산직 업무를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처음 왔을 때 무시를 받기 쉬워요. 근데 생산직에서 관리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올라갔다는 거는 뭡니까? 능력이 인정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 차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4년제를 간다고 하거나 대학을 한다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 타이틀을 어느 정도 높이는 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타이틀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네, 재수 없으면 수능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성 고등학교 와서 대학 가기 쉽다고 하는데 네, 쉬워요. 왜? 내신 성적이 잘 나오거든? 그래서 쉬워. 쉬운 거 맞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수능 성적이 베이스가 안 되면 기본적으로 상위 대학은 가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대학을 들어봤을 뭐 하는 SKY 이 정도 급에 있는 흔히 말하는 서울 인류 학군대에 들어가려면 수능 최저 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대학을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솔직히 인문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뭐 그 정도 성적이 나오면 솔직히 이 학교를 굳이 안 와도 네, 제가 봤을 때는 인문계를 가도 갈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전에 이런 경우 있었는데 운동을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는 학생들 중에서 실제로 모의고사를 쳤는데 성적이 잘 나온 학생이 덜어 있었어요. 그런 애들은 뭐냐? 공부를 뒤늦게 시작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의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아쉬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년 재수를 추천을 해준 학생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얘네들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놀다가 고1 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놀았던 걸 다 메꾸려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안 나오고 답이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있어서는 재수를 추천했지만 네, 수능 결과가 그닥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수능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고3 지금 고3의 학생들은 가면 갈수록 수준이 올라갑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수능은 범위가 정해져 있는 시험이거든요. 네, 이게 제가 입시 학원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이 수능을 쳤던 거는 네, 공고 합번이기 때문에 공구 수능을 쳤습니다. 공고 수능을 쳤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웠어요. 근데 이때 어려운 거를 지금 학생들이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기가 차는 상황이에요. 그때 역대 최고 단위도 나왔거든요. 지금 그 학생도 다 풀 수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실력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실력이 올라가는 만큼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수능은 못 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 진학과 2년제랑 4년제에 대해서 이제 대학 진학하는 방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어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어,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네,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질문을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많이 길어졌네요. 이것저것 떠들다 보니까 25분쯤 됐는데 한 번쯤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야 될 내용이니까 꼭 한번 들어보고 혹시 질문 있으면 많은 질의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궁금하면 여기로 메일을 보내셔도 네,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아니면 취업지원부로 찾아오세요. 네, 춘천기계고등학교 취업지원부로 찾아오게 되면 더 많은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